안녕하세요, 빠염입니다. 영상 오랜만에 찍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찍어요. 요즘에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체력이 지금 벌써 후덜덜 거리고 있고요. 지금 목도 많이 갔어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8시간, 공식적으로 8시간을 떠드니까 목이 아픕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일요일 되면,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일요일 되면 이제 일단 이렇게 목이 가라앉고, 지금도 목이 가라앉은 상태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뭐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뭐 버닝을 너무 했어. 오버버닝이에요. 오버버닝, 오버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난 9월 5일 날 이메일이 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한테 공유를 해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 고민에 대한 솔루션은 모르겠는데, 취준생들한테 이분의 사연을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가 되겠다고 학원을 다니면서부터 구독을 하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문의글은 처음 쓰게 된 빵영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저는 개발자와는 전혀 무관한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언어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고, 취업 연계형 비전공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졸업 전에 취업에 성공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흥미보다는 취업 목적으로 이 길을 선택했다 보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좀 넘는 상태이고, SI만 세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진행 중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몰랐는데 재미를 오히려 근무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성취감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회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실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되고 계속해서 날아오는 상사의 한숨과 더불어 실력이 쌓이기보다는 원리를 이해는 못하고 상사가 하는 걸 그대로 외워서 어떨 때 어떤 걸 누르고 어떤 걸 입력해서 등의 과정, 제 컴퓨터에서 직접 해보는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응용은 안 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어 성취감의 빈도수도 많이 떨어져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외우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고객사 측에서의 질문이 들어오거나 협력 업체에게 뭔가 요청을 해야 할 때 설명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당장의 언어를 쓰고 프레임워크를 다루고 실제 운영 서버를 관리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본 적이 있다라는 기억으로 근근히 찾아가며 하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전공을 했으면 조금 달랐을까? 원리도 모르고 언어 좀 배우고 일을 시작한 게 잘못되었나? 라는 생각에 이 길은 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잘하는 것도 공부해야 할 테지만, 이런 기본 개념 및 원리에 대한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자바에서 컨트롤러, 서비스, XML까지의 연결을 방법을 외워서 하는 것이지 서로의 연관 관계나 구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제 회사 생활에서의 문제점이나 현 상황에서 극복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추가로 공부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이 일이 너무 재밌고 개발하는 것 자체가 좋다고들 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해낼 수 있고 고민하고 풀어낼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양이 많은 것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 문제로 야근을 하는 것 또한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제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로 고통받는데 계속해서 업무가 쏟아지니 너무 힘듭니다. 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만 바꾼다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고민 끝에 메일 드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메일을 다른 취준생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은 이유가, 취업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주변 동기들과 비교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스트레스, 압박감, 그리고 기본 원리조차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 지금 이 이메일을 읽으면서 본인의 문제점을 본인이 다 아는데 본인이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다른 쉬운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지금 SI를 3개 정도 했다라고 했어요. 너무 길어서 이게 지금 딱 봐도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어딘지 못 찾겠어. 생각나는 거 얘기를 해볼게요. 3개 프로젝트 했다 그랬어. 와, 3개 프로젝트 했으면은 경험이 벌써 3개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패턴을 봤을 거야. 이런 회사에서 이런 패턴으로 개발을 했다. 두 번째에서 이렇게 했다. 세 번째에서 이렇게 했다. 물론 첫 번째에서는 아마 문서 작업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면 일단 문서 작업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잠깐 팁을 드리자고 하면 소프트웨어 공학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면 개발 방법론에 대한 게 있어요. 워터풀 패러다임, 스파이럴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컨트롤러 서비스 XML이라고 하는데 보통 컨트롤러 서비스 모델이라고 많이 합니다. 쿼리를 XML로 작성하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모델 MVC 패턴, 모델 2 패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가볍게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든 걸 다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한번 쑥 읽어보면 돼. 읽어보고서 사람들과 이런 식의 내용이지. 저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꼭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지. 당장은 못 하더라도 일단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실력이 받쳐주면 이 이론 이런 식을 얘기한 거였구나 라고 해서 나중에 그 내용대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명령 규칙, 코딩 작성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문서들도 한번 보고서 용어집 이런 것도 보면서 꼭 기술을 익혀나가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SI 프로젝트 하면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있는 내용, 그 개발 방법론대로 많이 진행을 해요. 이대로 진행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 산출물 자체가 이런 방법론대로 진행이 됩니다. 고객의 이제 요구사항이 있겠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시스템을 분석을 합니다. 시스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설계가 되죠. 설계가 되면은 그것을 구현을 해요. 구현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정상 디플로이 배포를 하는 거죠.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워터풀이에요. 워터풀 폭포수 방법론, 워터풀 패러다임. 이거 저도 지금 아직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대학 다닐 때 외웠던 거예요. 그때 시스템 분석 다음에 설계예요. 왜냐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재 이름이 시스템 분석과 설계였어. 그래서 딱 보면은 분석 다음에 설계야. 이게 아예 외워버렸어. 책 제목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된 다음에 설계가 된 다음에 구현. 딱 이렇게 방법론대로 가잖아요. 이 방법론을 SI에서 합니다. 물론 중간에 고객이 추가 요구사항, 추가 변경사항을 넣어서 인터셉트를 하게 됩니다. 인터셉트를 딱 걸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변형된 폭포수 방법론을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변경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불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그걸 이제 갑질이라고 그러죠. 네. 아무튼 이런 거 안 하는 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말이 다른 게, 계약서를 두루뭉술하게 적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계속 여담으로 빠지고 있는데, 3점포로 빠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긴 메일 내용 중에
비전공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는 전공자들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야. 소프트웨어 공학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왜 컨트롤러 서비스 XML까지 이해가 이거 연결을 하는지 이걸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 MVC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단순해요. 꼭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지금 뭐 개발을 하는데 뭐 아까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본인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야근을 하는 거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뭐 거기서 뭐 배우는 희열을 느낀다, 뭐 이런 문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를 하면 성취감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못하니까 뭐 한숨 듣고 뭐 비교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했잖아. 그러면 해결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야근해도 못했어? 그러면 지인 찬스를 써야지. 여기서 지인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음료수 하나 갖다 사줘가면서 뭐 물어봤어?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음료수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바카스, 뭐 오란시 이런 거, 피로회복제 이런 거 딱 줘가면서 많이 힘들죠? 잠깐 쉬었다 하세요 하면서 딱 주면서,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란 말이야. 한 번 딱 마셨을 때 딱 뱉지 않을 정도로 넘어간 거 확인하고, 갑자기 물어보면 체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또 희열을 느끼겠지. 성취감을 느끼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비를 해결하면은 금방 만 3년이 채워지고,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붙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이 붙어요. 이거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자세 꼭 갖길 바라고, 비전공자면 DB 공부 많이 해야겠네. SQL 개발, 쿼리 짜는, 연습도 많이 하고, 남들이 짜놓은, 쿼리들 보고서 분석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시키면, 앞으로 또 이런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번 이런 패턴을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한번 보세요.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게 되면 그 많은 내용 중에 갑자기 소프트웨어 공학에 에자일을 소개를 하고 있네. 에자일이 뭐지? 뭐 에자일 또 책이 있어. 그것만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책 많아. 또 보다가 그러다가 또 뭐 에자일 방법론 이런 거 말고도 개발 테스트 테스트 주도 개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게 테스트 주도 개발 이게 뭐지? 한번 또 책 사봐. 또 책 다 있어. 에자일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소프트웨어 공학을 한번 딱 공부를 해두면, 뭐 외워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쫙 봐두면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지식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공부하고 나면 전공자처럼 대학만 안 나왔을 뿐이지, 전공자 공부한 거 다 공부한 거랑 똑같아요. 웹 개발자 같은 경우 뭐 컴파일러 공부, 예를 들어서 어셈블리 공부했어. 웹 개발하는데, 자바 웹 개발하는데 컴파일러, 어셈블러 이런 거 안 쓰잖아. 그죠? 정가상기, 반가상기 이런 거 써? 안 쓰잖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정도는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자격증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 자격증 있다면 공부를 했을 거야.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때는 기사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